사실은 어떤 대책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최악은 상장 폐지예요. 상장 폐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삼전 닉스 주가 어떻게 될까요? 상위 또 흔들리겠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상폐하면서. 효과를 보려면 예탁금을 1억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버티시면 안 돼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늘 말씀드리는 게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이 없어요. 들어갔으면 최소 3일 안에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 큰일 납니다. 그냥 상어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2배의 이런 레버리지는 무조건 2, 3일 안에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보통 이렇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증가율이죠. 이익 증가율. 작년에 어쨌든 작년보다 지금 이익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데 작년 1분기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54조 벌었고 이번 2분기가 89조. 3분기가 110조고요. 4분기가 120조죠.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집니다. 성장률이. 아니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매분기 지금 100조씩 벌 텐데 100조 버는 회사가 200조를 어떻게 봅니까? 분기에 갑자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증가율은 둔화되는데 과거 사이클 보면요. 증가율이 둔화될 때 고점인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 몇 번의 사이클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지레 겁먹는 거죠. 이 이익 증가의 기울기가 감소했을 때 이제 줄어들었을 때 우리 고점을 찍었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이번에도 그럼 어떡하지? 주가가 항상 선의 지표긴 하는데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익률 가지고도 계산을 해요. 근데 이익률이 더 많이 잘 맞았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최고점 찍을 때가 주가 고점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를 보면 올해 4분기가 영업이익률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럼 좀 남아있죠. 그래서 좀 4분기까지 남아있지만 지금 몇 분기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고점이 온 거 아닐까? 이런 우려. 거기다가 또 항상 피크아웃 얘기 나올 때 과거 학습 효과가 있죠. 결국엔 공급 과잉, 공급을 늘리는 거. 설비 투자를 막 하던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서남권에 800조 들여서 하고 용인에도 지금 대규모로 단지 짓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 기간도 빨리 단축시켜 버린대요. 공급 부족하다고. 그럼 결국 뭐죠? 생각보다 공급이 빨리 늘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이제 뉴스들을 보면 계획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진 않은데 과거 경험상 이거 피크아웃 조짐 보이는데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애널리스트가 영업이익 추정치를 낮췄잖아요. 이것도 과거에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보통 이렇게 낮추고 나서야 6개월 후에 실제 진짜 피크아웃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증거는 명확하진 않은데 이거 정황상 이거 피크아웃 같은데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이게 물량이 저는 좀 쏟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거는 합리적 의심일 뿐이지 과거에 그랬다고 앞으로 그런다는 보장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이클은 이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AI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까요? 그건 누구도 확답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좀 제 의견은 섣부르게 피크아웃을 예단하지 말자. 아무도 안 가본 사이클을 과거 이랬기 때문에 피크아웃으로 보는 건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적어도 몇 개 분기는 더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피크아웃을 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망들을 보면 이건 근데 꼭 전망도 전망이지만 SK하이닉스 아까 강노정 사장이 했던 얘기는 2030년까지도 공급이 부족하대요. 근데 이제 공급 부족의 강도는 내년이 제일 크고요. 28년부터는 공급이 좀 늘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거죠. 공급 증가율과 수요 증가율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어쨌든 수요가 더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근데 그 강도 자체는 조금씩은 이제 27년을 정점으로 완화되긴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일단은 좀 메모리 반도체 이 가동 목표도 되게 앞당기는 이유는 되게 저는 좀 이렇게 보거든요. 이들 입장에서도 이 공급 부족이 너무 장기화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고객사들한테는 되게 불편하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이걸 받는 빅테크나 엔비디아가 되게 불편하죠. 이 높은 가격을 계속 수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제발 좀 늘려달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주요 고객인데
이 가격을 너무 높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삼성하이닉스가 장기간 이 산업을 유지하는데 되게 또 방해 요소가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이렇게 공급을 안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만 나중에 메모리를 안 쓰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대요. 이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이제 공포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공급이 부족한 걸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빨리 앞당겨서라도 하겠느냐. 근데 어쨌든 공급을 늘리는 시기가 조금씩 빨라진다면 그만큼 사이클이 좀 긴 호흡보다는 좀 짧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염두는 해줘야 되겠지만 다만 우리가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년이 제일 심합니다. 그럼 내년까지의 어떤 반도체 사이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사이클은 뭐냐면 28년부터 공급은 늘긴 늘거든요. 이 공급이 느는 강도가 수요 강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28년에 확인을 해야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죠. 그래서 아직은 공급 부족이 계속 심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여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요. 저는 지금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PER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PER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PER 10배는 받아야 된다. 지금 아직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아마 5배 좀 후반 정도 받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아마 6배 후반 정도 받으니까 아니 우리가 보통 평균 PER 10배 정도 계산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좀 낮게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은 못 믿는 거죠. 이게 진짜 재평가 받을 수 있을까? 이익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이익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 재평가를 받을 거고 보통 재평가 받으면 퍼 10배까지는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배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제 지난달 기준이에요. 지난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한 4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0배 딱 하면. 근데 지금 이익 추정치가 더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아마 지금 PER 10배 계산하면 아마 45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한 45만 원까지는 일단 개인적으로 PER 10배 계산해서 목표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오를 때 막 이렇게 폭등을 하고 내릴 때 폭락하니까 좀 오를 때 좀 팔아놓고 내릴 때 이렇게 사두면 참 좋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은 게요. 오르면 오른다고 해서 사실은 더 오를 것 같고 빠지면 이제 공포가 들어서 또 오히려 손절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되게 내 기준점 잡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렇지만 저는 장기 투자라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고 봐요. 이 엄청난 변동성에도 그냥 좀 인내를 해야 된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변압기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10배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 봤잖아요. 주가가 기본 30%씩 중간중간 빠집니다. 이번엔 뭐 거의 반토막 난 경우도 있죠. 과하게 좀 빠졌지만 고점 대비 30%는 흔히 나와요. 이 주도주에서도. 그게 이상한 사이클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엔비디아가 주가 10배 오르는 과정에서 30% 빠졌습니다. 심지어 40%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고점에 팔고 30-40% 빠졌을 때 사도 뭐 너무 좋죠. 얼마나 그걸 하실 수가 있겠어요. 개인 투자분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팔게 되면 파는데 좀 내려오면 사면 좋죠. 근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또 비관론에 빠지게 돼서 사실은 저점 잡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기간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힘드신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팔지 말자. 계속해서 뭐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던 목표가가 있으면 그 레벨까지는 좀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오를 때 그냥 순간 오릅니다. 그래서 뭐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했을 때 저점 매수를 잘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결국엔 더 비싸게 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장기 투자 하신다면 그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들고 가자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예요. 지금 이 논지는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이익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높은 이익이 이제 꺾인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PER이 어떻게 계산되죠?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거죠. 분모가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이익이 늘면
분모가 커지면 값이 낮아지죠. 그럼 PER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어떻죠? 이익은 엄청 늘었는데 주가가 폭락을 시총이 낮아지니까 PER이 확 떨어져 버렸죠.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밸류에이션 트랩이 뭐냐면 지금은 PER이 낮지만 이 분모인 이익이 갑자기 급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380조 버는데 내년에 갑자기 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보다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이익이. 그럼 분모가 확 줄죠.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커지겠죠. 예, 10분의 1이니까 PER이 만약에 그냥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PER이 뭐 6배가 아니라 60배가 돼버리겠죠. 순간. 그럼 PER 60배면 고평가죠.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트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그거예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 PER이 낮은데 진짜로 1년 후에 실적 망가져가지고 심지어 적자까지 가니까 결국엔 이게 싼 게 아니었구나.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그런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고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뭐죠?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믿을 수 있냐 없냐잖아요. 요걸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내년 실적에 대해서 난 신뢰한다. 아까 저처럼 제 의견처럼 그렇게 동의를 하시면 밸류에이션 트랩이 아니라 정말 여전히 싼 거고 내년 실적 나 못 믿겠다. 이거 피크아웃 같고 이러면 밸류에이션 트랩이 맞는 거예요. 1년 후를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아까 합리적으로 제가 추론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리고 어쨌든 사이클이 바뀌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저평가 받아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PER 10배까지도 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뭐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트랩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매수를 할 수가 없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PER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오르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고점 찍었던 게 저는 고점으로 안 봐요. 이번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클에선 저는 이번 사이클은 PER 10배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PER 10배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45만 원 정도 나오고 SK하이닉스가는 한 10배 찍고 왔어요. 실제 301만 원, 305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301만 원 찍었는데 근데 하이닉스는 왜 찍었냐면 ADR 상장 때문에 혼자 그냥 독주했어요. 갑자기 그 이벤트가 끝나서 이제 급락한 한 건데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쨌든 한번 찍었고 삼성은 아직 못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두 기업 다 다시 PER 10배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은 저는 한번 도전하지 않겠냐. 속도는 좀 느릴 거예요. 상반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가면서 이렇게 좀 그 10배까지는 좀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겠냐. 삼성전자가 고점이 38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가는 거는 뭐 저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PER 10배까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삼성이 정고점 돌파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가 만드는 거는 대부분이 그거죠.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죠. 요거를 도맡아서 만들어주는 독점 기업이니까 요게 지금 그 TSMC가 공간이 없나 봐요. 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부족한지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엔비디아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요가 많아야 거기에 결국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죠. HBM 이런 게 들어가고 소캠이라 그래서 그 범용 반도체는 소캠이란 모듈이 있어요. 여기다 꽂아가지고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하는 게 20%가 된대요. 전체 물량에. 그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죠? TSMC의 AI 가속기에 들어가요. 만드는 거기에. 그래서 당연히 TSMC 실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예상보다 수요가 좀 약하거나 우리 기대치를 못 미친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방해 데미지가 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TSMC가 만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우리 예상을 넘는 수요가 나오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TSMC가 좀 계속 증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SMC가 좀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증설을 지난 몇 년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부랴부랴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단위로. 근데 어쨌든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AI 가속기를 많이 만들 거고 AI 가속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메모리를 거기다 더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실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예상한 그 눈높이보다 증설을 더 할 수 있는지 요걸 좀 더 확인하시면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삼전 닉스의 아마 주가에도 저는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숫자는 좋을 거예요. 뭐 숫자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TSMC 매 분기 지금 매월 데이터 나오죠. 매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TSMC인데 이번 6월 실적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예상보다 더 좋을지 아니면 증설을 더 할 건지 그리고 AI 가속기 수요가 어떤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줄지는 않을 거로는 보는데 과연 계속 할 건가 이거를 끝없이 이제 요거에 대한 의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빚까지 내서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말에 발표한 실적 발표에선 좀 중요한 게 당연히 투자는 더 늘릴 거예요. 뭐 이번 2분기에도 더 좋은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앞으로도 몇 개 분기 뭐 몇 년 동안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늘릴 건지 이런 스케줄이 좀 장기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금이 좀 부족하건 우리가 빚을 내선 하건 간에 투자에 대해서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은 수치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면 시장은 굉장히 안도를 하겠죠. 아 끝까지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제 투자는 어쨌든 당분간 늘리긴 하는데 효율성은 좀 고민해 보겠다. 예, 지출에 대해서 영원히 할 수는 없다. 뭐 약간 빚내서 하는 거 부담된다. 막 약간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거 결국 언젠간 투자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빅테크 CEO들의 어떤 발언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좋겠고 지금 약간 이제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는데 근데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왜 이들은 이렇게 치킨 게임 하려고 할까? 치킨 게임의 목적은 뭐죠? 나 혼자 1등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1등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절박해요. AI 투자를 못해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멈칫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꼴찌 갑니다. AI 1등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다 투자하니까. 과연 그걸 선택할까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죠. 이번에 원래 메타가 꼴찌거든요. AI 모델 중에. 옛날에 아마 라마라는 모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커버그가 갑자기 그 얘기를 했죠. 자기 트위터에다 뮤즈 스파크 1.1이라는 모델을 공개했어요. 이거 최고 성능 모델이고 나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예를 뭐 오픈 AI, 클로드 또 제미나 있죠. 여기랑 경쟁해 보겠다. 가격은 우리 반값입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제일 꼴찌가 이렇게 갑자기 선전포고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 데이터 센터 용량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를 실제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1, 2, 3등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꼴찌가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갈까요? 아니죠. 이거 봐라. 여기서 이제 치킨 게임 하겠다고? 그럼 나는 더 할게. 이럴 가능성이 훨씬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생각이.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메타의 그 저커버그 발언에서 이미 답은 다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투자 기간을 얼마까지 늘릴 건가 요거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28년까지는 계속 데이터 센터 지출 증가로 보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투자 기간을 검증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 생각엔 약간 지배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SK는 되게 단순하죠. 이제 뭐 최태원 회장부터 SK를 통해서 SK 스퀘어를 지배하고 이 SK 스퀘어가 뭐죠? 하이닉스를 그대로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삼성전자는 좀 복잡하죠. 지배 구조 자체가 위에 물론 이제 삼성물산이 있지만 물산만 전자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화재 있죠. 생명 있죠. 이렇게 좀 이게 연동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배 구조가 약간 순환 출자 구조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증권거래소나 이런데 규정에 의하면 그런 지배 구조도 좀 약간의 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상장할 때. 그러니까 지배 구조를 만약에요. ADR 같은 경우 만약에 상장을 추진한다면 미국 증권거래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지배 구조 좀 해소 좀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는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 지분도 아직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엔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단순한 지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검토를 해봤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알아보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하이닉스 이제 미국에 상장된다는 거 어쩌면 미국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죠. 삼성전자 뭐죠? 반도체 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전부터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 사업을 합니다. 스마트폰부터 되게 복잡한 사업들이 여러 개 걸쳐 있어요. 그럼 미국에 상장했을 때 규제 범위가 훨씬 넓어요. 반도체 규제가 아니에요. 그냥 각종 규제에 다 노출돼요. 그런 것들이 삼성한테는 좀 고민이 되겠죠. 아, 굳이 이게 규제까지 또 심해질 텐데 이 많은 사업부가 그럼 상장을 굳이 미국의 나스닥에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겠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도 반도체만 하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도 반도체만 하고.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되게 단순한데 좀 복잡하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닌가. 하면은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녹아 있어서 검토는 하지만 어쨌든 추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어떤 대책도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최악은 상장 폐지예요. 상장 폐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투자하신 분들이 벌써 13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출시 이후로. 그럼 그분들이 여기에 이미 돈이 들어가 있는데 뭐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사실 상장 폐지시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뭐 휴지가 되진 않아요. 기업과는 다르니까. 근데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이 레버리지 ETF가 갖고 있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물 있죠. 이걸 팔아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돈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때 이걸 팔았을 때 삼전 닉스 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흔들리겠죠. 오히려 이게 이것 때문에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상폐하면서. 그래서 상장 폐지는 최악의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이 모든 게 발생한 거잖아요. 아마 정부도 예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코스닥을 팔아버리고 옮겨간 거잖아요. 13조 원을. 그래서 결국 인기가 좀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규제를 통해서 거래를 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예탁금 상향. 그래서 저는 이게 효과를 보려면 예탁금을 1억 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뉴스를 봤더니 그 개인 투자분들 중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트하는 것 중에 금액이 제일 많은 게 그 3천만 원 이상이 70%, 5천만 원 이상이 거의 50%래요.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올려도 여전히 많아요. 1억 이상으로 올리면 진짜 이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예 예탁금을 확 높여버리는 거죠. 요거 하나의 방법이 있고, 뭐 교육 시간을 늘린다고는 하는데 교육 시간 늘리는 건 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켜놓고 대부분 안 들으세요. 그냥 여기다 켜놓고만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건 효과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이거를 좀 열기를 쉽게 만드는 건 예탁금의 좀 대폭 상향.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규제가 아니라 그냥 자정작용. 알아서 쉽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일단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그 어떤 특정 이제 16개가 있잖아요. 16개의 ETF가 모두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순서대로 있겠죠. 시가총액이 큰 거. 그 중에서 오늘 한 종목이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추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오늘 개인 순매도가 무려 3,500억이 나왔어요. 엄청난 매도가 하루에 나와버렸습니다. 약간 자정작용이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열기가 조금씩 식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탁금을 딱 올리면 열기가 더 식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막 이것저것 규제하는 것보다는 예탁금 올리는 정도에다가 조금 실제로 지금 매도가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좀 열기가 쉽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뭐 방법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시면 안 돼요. 저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떤 뭐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들어갔으면 최소 3일 안에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익도 잘라야 되고요. 손실도 자르셔야 돼요. 이거는 단기 방향성 베팅하시는 거예요. 장기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반토막 나도 혹시 만약에 내가 샀는데 주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 90% 폭락합니다. 그러겠죠. 두 배를 추정하니까. 상패 그러니까 0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의 90%. 근데 만약에
주가 지수 이 하이닉스가 2배 올라서 2배 오르면 본전이죠. 예. 50% 빠졌을 때 2배 오르면 원금 회복은 되는데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되는 거죠? 90% 빠졌는데 주가가 2배 올랐어도 레버리지 ETF는 90에서 2배 올라봐야 원금 회복이 안 됩니다. 10배가 올라야 돼요, 거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의 복리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꾸준히 들고 가는 방법은 내가 사자마자 계속 올라야 돼요. 끝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락하는 순간 2배씩 빠져버려요. 그래서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 큰일 납니다. 그냥 나는 여기 그 위험의 한복판에 내 계좌를 그냥 던져버리겠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상어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한 배짜리 본주를 하시면 되는 거고 2배 이런 레버리지는 무조건 2, 3일 안에 끊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계속 오르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근데 그 기준점은 저도 실적이 아닌가 싶고, 근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오를 때는 반도체만 오르고 빠질 땐 다 빠지고 막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로만 쏠리면 좀 어느 정도 완화는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최근에 좀 변동성을 보이는 과정에서 뭐 산업재라든가 금융, 헬스케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라고 그러죠.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니까. 근데 일단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 우려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종합한다면 반도체가 일정 부분 비중은 차지하겠지만 극도의 반도체 쏠림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완화되는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 분산에서 선택받는 업종은 당연히 2분기나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또 최근에 전력기기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 실적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런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좀 선별해서 좀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실적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뭐 단기 반등은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상반기가 너무 쏠렸다면 반도체가 일정 부분은 좀 분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게 그 집중되는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 저는 절반 정도는 코어, 그러니까 핵심 자산에 비중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끝도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끝나면 시장도 끝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일정한 비중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내가 너무 많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막 70%, 80%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줄여서 절반 이하로 낮춰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최대한 반 정도, 한 50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의 비중이 있다면 조금 그걸 줄여서 뭐 금융주든 뭐 조선주든 전력기기든 약간 분산하시면 되겠고, 근데 아예 반도체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 너무 적거나 20%.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도체를 늘려야 돼요. 오히려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지금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무조건 반도체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기준점은 한 반 정도, 반 정도를 AI 반도체라든가 여기 AI 산업과 관련된 기업으로 포트를 좀 꾸려놔야, 지금 사이클은 누가 뭐래도 AI가 이끄는 사이클이고, 특히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저는 끝까지 책임질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대표 기업인 이런 반도체를 뭐 반 정도는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낫지 않나. 다만 이제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그동안 반도체로 좀 봤다면 소부장도 좀 넣으시면 좋아요. 여기 반도체 쪽에 일부러 좀 넣어주는 거죠. 뭐 반도체 장비나. 왜냐면 앞으로 반도체 공장을 좀 많이 지을 거거든요. 그러면 낙수 효과가 이 소부장으로 가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일부 좀 분산은 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비중은 저는 반도체는 50 정도는 한번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